안녕하세요. 희망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박마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 많이 보셨죠? 근데 사랑의 열매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의미가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열매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진 줄기는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기부문화 확산과 또한 사회 이웃에 어려운 곳을 정말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박을종 사무총장님을 희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뵈니까요. 이제 그 총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4개월 조금. 4개월 됐었죠.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총장님이 인사 말씀 아마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무총장 박을종입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총장님 짧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예.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세요. 네, 예.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특수 공법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나눔을 확산시키고 이런 국민의 따뜻한 성금을 모아서 배분하는 그 전문적인 모금과 배분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모금하고 또 기부 이 부분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배분에 대한 의미 사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금회가 모금을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네. 연간 한 2,500억 정도를 전 국민들한테 배분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배분한 대상은 장애인이나 노인,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그 다문화,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복지 소외계층에 있는 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배분합니다. 네. 저희들은 법으로 인해서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 사업을 받아서 제안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그 테마 주제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새로운 그 선도 복지 사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긴급 지원 사업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걸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10,000여 개 그 사회복지 단체 시설 기관에 약 22만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400만 명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모금회가 이렇게 기부한 거, 모금된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어두운 곳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노인, 여성, 뭐 이렇게 다문화 같죠. 뭐 다양한 분들의 어떤 사랑을 전해주신 건데 사실 최근에 우리 공동모금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갑론을박처럼 사실 많은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법안 제출도 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금회 입장에서 또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입장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 말에 그 정부 여당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금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이제 주겠다 이런 취지 아래서 공동모금회를 복수화한다. 라는 이런 법안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997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만들 당시에 이제 법률 제정 취지를 본다면 당시는 여러 가지 모금기관이 좀 난립해 있어서 이런 기부자에 대한 기부를 좀 강요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성금을 유용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형 전문 모금 기관이 필요하다. 또 공동 모금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법이 제정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모금회가 독점화함으로 있어서 이러한 기부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법 개정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아직도 우리 10년 전에 이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네. 법 제정 이유와 그 필요성은 여전히 그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모금회가 만약에 이거 독점하고 있다라면 그 다른 민간 모금기관들이 좀 축소돼야 네. 되는데 사실 지난 10년도 동안 보면 월드비전이라든지 다른 이런 그 다양한 모금기관들이 적게는 100%, 많게는 300% 이상 성장한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 모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모금회가 전문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또 공동모금회는 자체적인 그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금해는 돈을 저희들이 배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모금기관이나 전문복지기관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복수가 생긴다라면 복수가 생겨서 다른 전문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라면 이러한 모금에 대한 파이,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보다 다시 나눠먹기 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모금회법이 개정돼서 복수화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모금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금회가 복수화되는 것보다는 세법이 개정돼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복지단체나 기관에서도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게 되고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부금법 에 대한 관련 법률들을 이제 개정해서 다른 기관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열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모금 시장에서 정부에서 지정된 전문 모금 기관들이 놓고 다양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다른 순수한 민간 모금 단체들이 활동이 좀 위축되고 기부자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그 전면 개정은 좀 우려하게 되고. 다만 이런 그 모금회는 국민의 선거는 모금회는 운용상의 좀 투명성이라든지 또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다른 모금기관과의 그 공동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일부 개정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각별히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 사업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공동모금회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면 개인 고액 기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내 자식들한테 후손한테 넘겨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개인 고액 에 대한 기부자를 좀 활성화시킨다.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를 자산들을 좀 고액으로 기부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개인 고액 기부를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공동모금회 앞서도 배분에서 얘기하시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1년 후에 사업을 신청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액이라도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좀 돕고 싶을 때 이 돕고 싶은 방법들이 직접적인 거래 방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금을 모아둔 돈을 가지고 신청을 받거나 제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제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그 돈을 기부하는 사람과 수혜자 간에 서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 행복 주식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복 주식 거래소는 이게 행복을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금회법에 따라서 또 모금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이렇게 좀 받아서 또 집행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사업도 배분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맞춤형의 어떤 그런 행복 주식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나눔이라는 거 기부에 대해서 사실 부담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부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누면 행복합니다. 어떤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은 많은 사회복지 관련 쪽에 또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총장님? 나누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줍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하면 따뜻한 마음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립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모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나눔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서로가 남을 어렵게 여기는 척은 진심도 갖고 있으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방법은 꼭 돈만 있어서 아니면 고액만 있어서 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도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지하철이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보면 사랑 열매 에 대한 한편의 작은 모금함이 있죠. 그 모금함에 작은 돈을 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ARS 060-700-1212 1212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060-700-122에 한 통화 따르릉 전화하면 2,000원의 소중한 성금도 보내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도 있고 뭐 꼭 저희들 사랑의 열매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전문적인 모금 기관도 있을 거고 다른 이웃의 사회복지 기관 시설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가서 쉽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굳이 현금이 아니라도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 이문세 가수가 자기 저작권을 강화문 연가 자기 저작권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 기부한 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재벌하가 있는 한미키 선생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었고 저희 공동모금에서 하고 있는 착한 가게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가게는 꽃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게인데 그 착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1%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기부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뭐 특정한 상품을 좀 얘기하면 하지만은 뭐 생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에 사랑의 열매 마크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CRM이라는데 이 공익 마케팅에 있는 사랑의 열매 표지가 부착된 상품을 삼으로 있어서 그 일정한 수익금이 저희 공동모금에 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마음이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쉽게 생각하고 또 따뜻한 마음만 갖고 있다 그러면 방법론은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모금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따뜻한 이야기, 감동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최근에 감동도 감동이죠.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손중기라는 분이 나이 70된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최근에 병상에서 저희들한테 유산을 기부한다는 이런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가봤더니 자신의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3,060만 원인데 그하고 또 지금까지 폐지를 모아서 어렵게 모은 통장에 통장 4개를 갖고 있는데 잔고가 한 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전 재산을 우리한테 행복한 유산 캠페인에다가 어렵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21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이런 기부가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또 작년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겨울 나누기 캠페인 할 때 뜻밖의 돈을 받았었어요. 인천의 쪽박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인천 지역의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노인분들 또 이런 어려운 분들이 품푼히 모은 돈 63만 원을 저희들한테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모금에서 나눠준 쌀이나 여러 가지 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식을 받아왔었는데 우리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늘 도움만 받을 수 없지 않겠냐? 해서 자체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모금만을 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은 것이 63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돈을 노숙인들한테 기부받는 건 저희들 처음이죠.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기부한 적도 있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송중기 우리 할아버님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요. 정말 우리 후세에 정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준 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좀 다가올 텐데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사회를 밝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총장님께서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꽤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많은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공동모금에서도 다양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복, 주식 거래소도 총장님 아이디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런 하시는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한 25년 정도 해왔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장애인 복지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 복지에 한 15년 이상 하고 그다음 지역사회복지관의 복지관장으로 또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기획위원, 배분위원 뭐 이렇게 해서 해왔었는데 이제 공동모금회가 1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은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자발적인 이런 성금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되고 했지만은 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좀 새로운 좀 변화를 좀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이 복지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양한 생각들을 정말 현장에 필요한 곳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년 말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경험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무총장에 이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단순히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모금과 배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데도 좀 앞장을 서야 된다.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뭐만 독점적으로 모금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양한 그 기관들이, 다양한 복지관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자의 역할이라 그럴까. 그 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얻은 통계에 보면 그 자기 소득의 0.16% 많이 기부한다고 하는 통계를 봤었습니다. 선진국은 보통 뭐 한 2%, 1% 이상 2%하고 최근에 미국 통계는 뭐 2.2%를 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내 소득의 1%를 나눌 수 있는 1% 나눔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면서 또한 어떤 그 연결고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한 실질적으로 많은 이웃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총장님. 이게 총장님도 지금 사랑의 열매 달고 나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사랑의 열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전에도 사실 이런 그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대에 보면 그 자선우표, 그때도 지금 사랑의 열매와 비슷한 이런 것이 있었고 70년대, 80년대에서 불이육 돕기 할 때도 연말에 보면 지금하고 형태가 조금 비슷한 빨간 열매 3가지가 있었던 그런 사랑의 열매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1998년도 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그간에 있었던 사랑의 열매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형상하게 해서 지금 공동모금회가 사용하는 브랜드화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국내 최대 모금기관이잖아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근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의 목표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계획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복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졌지만은 정부 예산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정부의 그 예산, 정부의 재정만 가지고 복지 문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축을 저희 공동모금회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좀 강화시키면서 네.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네. 이런 손길이 필요할 수 있는 데에 저희들이 다양한 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 국민이 1% 나눔 운동을 해서 모금에 대한 캐파가 좀 더 많아져야 되죠. 네. 다양한 게 많아서 아무래도 한 1조 이상 네. 아니면 더 많은 그 성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분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 모금회가 아마 지금 현재도 아시아존에서는 일본보다 저희들이 더 많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시아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더 많은 필요한 곳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인류 모금 기관이 되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70% 정도가 연말에 모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중 모금을 해서 연중 항상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흐를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눔에 대한 교육도 좀 더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나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다양한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함께 나눈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이 한 속담처럼 홍 한 적도 나누면 그한다는 이런 속담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런 기부 문화를 좀 다양하고 또 우리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기법들 그 고액 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금 상품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다른 모금 기관에서 서로 같이 연합 모금도 하고 공동 모금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좀 변화된 모금 시장을 만들어 보는 이런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좀 역량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더 투명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이런 그 내실을 기하는 이런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총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천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 사실 개인적인 질문 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침 7시 한 반 7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퇴근은 몇 시쯤 하세요? 퇴근은 한 10시 정도쯤 퇴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증거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정작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정이 행복해야 또 이렇게 모든 사회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 선배들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총장님께서도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금 아들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국가에서 잘 돌보고 그렇군요. 저희 딸이 이제 지금 대학 1학년인데 좀 자기 스스로 이제 클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 집사람만 제가 잘 돌보면 되는 건데 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철저하게 쉽니다. 그러니까 평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신 토요일은 충분히 쉬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특히 주일날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함으로써 좀 더 가족애를 좀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비교적 충실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계시고 또 향후 또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 정말 기대를 좀 많이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쪽에서도 우리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실천적인 생각도 많이 나눔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우리 박을종 사무총장님하고 희망 이야기, 기부 문화, 또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손준기 할아버님 전액 재산을 전세금을 기부하시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분명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희망 이야기, 우리 희망 스튜디오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세상에 또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망 스튜디오 다음 시간에는 더 감동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